전주시 제7선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행정자치원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 소장님, 선거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한주 지사와 김수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역할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정책이 필요하고 되도록 불확실한 변수를 줄여가며 확실성의 범주 안에 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치 한 세대만 살다 가버린 것처럼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평정심을 잃은 행정행위를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넓은 안목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수혜자를 위해 서비스 개선에 경쟁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을 빌어 전북 도정의 몇몇 중요한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여러 아이디어가 도정의 생산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난과 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주거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의 생활은 매일매일 더 힘들어지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있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의 실상일 것입니다. 10여 년의 시작과 함께 전세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으며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은 몇 년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민들이 성한 66, 99제곱미터대의 아파트는 5, 6년 전부터 신규 공급이 거의 끊겨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최근에 돌출된 문제가 아닌 수년 전부터 지속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공동주택 평균 전세값 증감 시세를 보면 전국 평균 23.6%가 증가한 데 비해 우리 전라북도 경우에는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 3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 지역의 전세난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6개 시도의 공동주택 평균 거래 시세 또한 최근 5년간 36.6%가 증가함으로써 서울 다음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의 주름은 더 깊어가고 한숨은 더 커지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주택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H공사가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전라북도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LH가 국민임대사업을 줄줄이 포기하면서 내년부터는 아예 신규 물량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LH공사 전북본부가 전북 지역에서 관리 중인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8개곳, 50년 공공임대 3곳, 5년 공공임대 2곳, 30년 임대 국민임대 33곳대 등 46개 단지에 28,232세대가 공급되고 있으나 이들 아파트에 입주 대기자는 무려 8,568명에 달하고 있어 임대아파트 입주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것입니다. 민간 건설주택 공급도 형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예상 물량은 6개 시군에 6,006호에 불과하며 그중 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전주시를 보면 2009년은 분양 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2010년도에 분양 아파트는 640호가 공급되었던 반면에 올해는 407호의 공급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전라북도의 주택 보급률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 교회는 11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교적 보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는 실제 다가온 지역의 개별 호수에 하필 주택수로 산정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허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전세난과 소형 주택 문제가 심각한 전북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시사께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주택 정책 실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나서지 못하고 민간 건설가 중소형 평수를 지치 않는다면 공공기관에서 임대아파트와 소형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줘야 할 것입니다. 주택정책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은 주택의 수요 예측을 비교적 정확히 하고 공급처를 물색의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줘야 할 것입니다. 택지가 부족하다면 도시를 변경해서라도 택지를 공급해 줘야 할 것입니다.
전세난과 주택난, 수급 불균형의 책임은 도지사에게도 일부 있다 할 것입니다. 전북의 실컷 택인 전북발전연구를 활용해 향후 10년 동안 전라북도의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더라면 지금 이 지역까지는 몰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에 LH공사가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북개발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1998년 설립 이후에 현재 이 본부 조직에 57명의 정원을 거느린 전라북도의 공기업입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사업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 사업을 포함할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실제로 보면 2003년 전주 평화동, 전주 중화산동 현대에코, 2006년 익산 평화동 기안리즈 국민임대아파트, 그리고 2009년도 익산 송악동 기안리즈 30년 국민임대아파트 등 전주 창동 에코룹 5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양률과 임대율에 100% 나타나 도민들은 높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민간 사업자보다는 아니지만은 에코룹의 경우 총 1,063억 원을 투입해 69억 정도의 수익을 냈으며 창동의 5년 임대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제발 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 건설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주택정책에 대한 역할로부터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세난과 소형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건설 불황기에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 및 소형아파트 건설 사업은 건설 경기에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수익성도 충분한 사업 분야가 될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활발하게 주택 건설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난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 서민들일 것입니다. 전세난이 장기화되면 무리하게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 이들로 갈수록 가계빚이 급증해 서민 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예금 은행에 비해 고금리 비은행기관에 상당한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이 몰려있는데 대출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요건 완화 등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실정입니다. 우리들의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과 수요의 측의 정확한 분석과 행정공이 취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발전연구원의 근무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 지방분권화에서 전북지역의 전북발전을 정책으로 제시해주는 전북도 브레인인 전북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반여행하는 논의가 비판적인 시각들은 전반적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여 명의 연구원의 인력들은 지속적인 비판적인 관심을 받으며 전라북도의 실컷 탱크로서 실질적인 전라북도의 정책 기획 기능을 소화해주고 있는 두뇌의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 두뇌 집단이 근무하는 연구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원은 현재 전라강릉 보건사업이 추진되는 구도청사의 둥지를 틀고 있지만 연구원의 구도청사 대부 기간은 2012년 8월 말까지 그 이전에 연구원 청사를 이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반년은 변변한 청사 없이 보따리를 쌓다 풀었다 반복해왔습니다. 현재 전반년은 2004년에 도청이 신청사로 옮겨진 후 쓰다남은 전라북도 제2청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새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의 탓에 청사를 서신동 KT 빌딩으로 옮기면서 당시 이전 비용으로 9천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KT 빌딩에서 연 관리비 5,700원이 버거워 이듬해 2005년 콜에 다시 2억 5천만 원을 들여 구도청사로 옮겨가 말했고 이제는 청사를 비워두게 될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 속에서 박사급 연구 인력들은 가까스로 구축산위생연구소에 이전할 공간을 확보했지만 노후된 건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옥상 방수, 외벽 페인팅, 실내 바닥 공사 등 그나마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정비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은 12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정책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인프라는 제국에 대해서 성과를 내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다시도의 출연기관 연구원 청사 현황을 보면 청사 평균 면적은 3,589제곱미터로 나타났으며 현 전발연어 청사는 연 평면적의 46%에 해당될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14개 연구기관 중 5개 기관이 독립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상 사용 및 임차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입주 건물도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로 기본적인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청사 건립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 부분과 맞물려 이전 계획과 맞물려 이제야 하는 것은 전북개발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혁신도시 부지에 991만 7천 제곱미터 중 335만 5천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분양 후 일부 잔여 부지에 전북개발공사가 신축 계획을 검토하는 등 청사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발연 청사 이전인 구축산위생연구소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사무실로 활용 가능한 공간은 1,443제곱미터에 그쳐 연구 공간으로는 매우 협소한 것으로 시도 연구원의 평균은 3,589제곱미터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총 면적의 20%로 건폐율이 제한되고 4층 이하 용적률은 100%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는 제한이 없어 전발연의 경우 연구공간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업무실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시개혁시설을 지정해줘야 하는 행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혁시설 지정을 통해 공공부지로 변경하면 공공청사로 청사 신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산위생연구소 총면적이 10,154제곱미터이므로 2,030제곱미터를 4층 높이까지 올릴 수 있게 되어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공사 연구 및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조직의 운영과 방향이 효율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또다시 여러 돌발 변수들을 맞닥뜨리며 헤쳐나가게 두느냐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지사께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사안일 것입니다. 안정적인 최소한의 근무 환경을 보장해주고 그 안에서 정책이든 시책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든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의 기능을 장기적으로 볼 때 본의원은 연구원은 독립청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의 연구원 청사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며 아울러 청사가 필요한 전북개발공사와 공동 신축하여 공간을 함께 활용한다면 두 기관과 전라북도에는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청사 건립에 따른 비용은 전라북도 전발연 전북개발공사가 공동 부담하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공사 공동청사 신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 동부지역 교육환경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북 전주시에는 12개 일반계 남녀 고등학교 및 남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고등학교 소재지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개 교 중 덕진구 소재 3곳, 완산구 소재 9곳으로 완산구의 분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자고등학교 지역 분포율은 전주시 인구 분포율을 고려해보더라도 상당히 불균형적이라는 점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64만여 전주시 인구 중 완산구에 35만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주시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덕진구에는 28만 3천여 명이 거주함으로써 전주시 인구의 47%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남자 고등학교의 경우 덕진구에 25%, 완산구에 75% 분포하고 있어 전주권 내에서 교육 환경의 불균형 분포는 심각한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덕진구 두 곳의 남자고등학교 소재가 있는 것도 송천동과 동산동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우동, 우화동, 호송동, 금암 1, 2동, 신북동,
등 전주 동북권지의 교육 여건은 매우 제한되고 있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 고등학생들은 스쿨버스를 이용해 먼 거리까지 등교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8시에 등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집에서 새벽 6시 30분경에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등교하는 학생들이 7시 30분에 집을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시간상으로 엄청난 차이일 것입니다. 스쿨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그나마 나은 편편이지만 공립의 경우 스쿨버스도 없어 시간대에 버스 노선이 없으면 2번씩 버스를 갈아타는 상황은 요즘과 같은 버스 파업 시기에 그야말로 학부모 학생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달을 보고 등교의 별을 보면서 학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체력 소모는 물론이려니와 거리에 버려지는 시간 그리고 스쿨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소요 비용도 가게에는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와 같은 전주 지역 내 불균형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 의지가 있으시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남자고등학교 전주 동부지구 설립 필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중학교 졸업생 중 19.38%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울며 괴가 먹기로 전주시가 아닌 타 시군을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중학교 졸업생 중 연평균 2,000여 명 학생들은 이른바 후기고등학교라는 진학이라는 주원글씨를 새긴 채 완주나 김제 지역의 고등학교로 매일 등하교 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지역 간 교육 환경 불평 해소라는 명분하에 애꿎은 아이들이 희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이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당초 지역 분배를 잘못한 교육 행정 책임일 것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평생의 자격지심을 갖게 하면서까지 전북 교육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한주 도지사께서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사업소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부 경우에도 균형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주 동북권 설립 추진을 당했으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주역 주변에 학교 설립에 필요한 택지는 충분히 있다 할 것입니다. 안 될 이유,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동북권에 남자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설립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설립 계획에 대해 큰 틀에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치를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